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남편.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 거기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는 횟수가 늘어났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영호 씨.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는 부부의 제2의 인생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저는 장보기와 배달을 맡았고 아내는 음식을 만들었죠.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손님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 속 내용은 저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영호 씨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가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매일 빼곡히 적혀 있는 장부와 실제 통장 입금액이 크게 차이가 났거든요. 박영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빚이 있나, 도박을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며칠 뒤 박영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연히 아내를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고 분명 현금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번뜩 기억이 났어요. 3개월 전 우리 가게에 찾아와 동네 맛집 리뷰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른바 맛집 블로거를 자처하는 이 남자는 박영호 씨 부부의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그 후로 종종 가게에 들러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SNS에 우리 가게 글을 몇 번 올려주기도 했고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던 거죠. 그 남자는 이른바 먹튀 블로거였습니다. SNS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맛집 리뷰어로 활동하면서 뒤로는 식당 주인들을 협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박영호 씨가 본 것은 아내가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현금으로 건네지 않으면 가게의 악평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걱정해서 혼자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충격을 받을까봐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협박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아내는 가게 매출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가게를 접을 수도 없고. 아내의 흐느낌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영호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남자는 더 악랄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식당 사장님들을 협박한 증거들이 있다며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더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아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식당 주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만들어진 비밀 채팅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들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맛집 리뷰로 접근해서 좋은 글을 올려주다가 나중에는 악평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무려 30곳이 넘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보, 제가 미끼가 되어 볼게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제안은 의외로 치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함정을 파자는 것이었죠.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였던 아내가 마치 숙련된 작전 참모처럼 계획을 세워나갔거든요. 아내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은 협박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았죠. 그리고 각자의 가게 CCTV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박영호 씨의 아내는 과감한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연락했어요. 이번 달은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제안이 있다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맛집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물론 수수료는 더 높게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현금 500만 원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관심을 보이더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고성능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 식당 사장님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혼자 오지 않은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협박하던 그 남자와 함께 정장 차림의 깔끔한 남자 둘이 더 있었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맛집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맛집 홍보와 컨설팅을 하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식당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더 대담했습니다. 이제 매달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게 지분의 30%를 요구하더군요. 거절하면 우리 가게는 물론이고 주변 식당들의 악평을 동시에 퍼뜨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고 주변 식당 사장님들도 증인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이 계약서를 꺼내 들었을 때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현장에서 이들은 체포되었고 수사 결과 서울 시내 100여 곳이 넘는 식당들이 이들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조직은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출신들이 만든 거였어요.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용감한 부부가 맛집 협박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헤드라인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죠. 피해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블로거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갑자기 많은 기자들이 찾아오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렇게 박영호 씨 부부는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온라인 악성 리뷰와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우리 가게는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용감한 부부의 가게라고 부르시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아내가 이제는 다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해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인회 고문을 맡아주실 수 없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가 힘이 되어 주었죠. 우리가 겪은 일을 걸음 삼아 더 좋은 일을 해보자고. 박영호 씨 부부는 상인회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홍보 교육부터 공동 마케팅까지 자영업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일을 계기로 아내가 SNS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협박범들에게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젊은 사장님들이 아내에게 SNS 운영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연락해 오시더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영호 씨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착한 상인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였죠.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이제는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성 리뷰에 대한 공동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졌고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갖추어졌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우리처럼 협박을 당하던 분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눌 수 있었죠. 특히 아내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협박에 떨던 그 시절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했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박영호 씨 부부의 반찬 가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닌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쉼터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께 항상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평범한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들은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채널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